21세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다. 산림 분야도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인간과 산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자 산림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 어머니와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것은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복지와 국가적 경제 이익은 산림에 있다고 말하는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회장을 만나본다. 우리나라 국토를 64%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산인데요. 그만큼 산림이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요,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회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풍채가 너무 좋으셔서 산을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산림조합하면 좀 생소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우선 산림조합은 우리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경영을 촉진하고 또 우리 산림 자원을 잘 가꿔서 산주들이 가지고 있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과 네. 또 산림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그분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임업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산림조합입니다. 네. 산림조합이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산림 경영이잖아요. 네. 이 산림 경영을 좀 간단히 말해보면 쓸데없는 임야를 돈이 되는 임야로 바꾸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작업 종류만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산에 불량한 나무가 있거나 이런 나무는 수종갱신을 한다고 그래서 네. 우선 조림을 해서 좋은 나무로 미래목으로 바꿔줘야 되고 산은 가지고 있을 때 자본이나 기술도 없고 경영 기술도 없는 거를 우리 산림조합이 그걸 대리 경영을 해줍니다. 그 일체를 처음에 경영기획서부터 모든 사업 일체를 이렇게 해주고 또 그 국고 보조금 같은 것도 이런 걸 신청하는 것도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산주가 경영 능력이 없어도 네. 우리 산림조합에 대리 경영 위탁만 하면 그걸 다 해드립니다. 그런 제도 항상 그 산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소득을 올리고 잘 살 수 있나 여기에서 맨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좀 워낙 규모가 영세하잖아요. 소유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좀 산림 경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겠다 이런 발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뭐 산에서 소득이 없으니까 네. 이거 나무 심을 의욕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소면적도 이거를 좀 같이 합쳐서 큰 단지로 만들어서 네. 그래서 선도 경영단지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래서 1000헥타 규모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서부터 모든 자금 지원까지 네. 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작은 산주들이 보고 또 자기들도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2017년까지 그 50개소를 전국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도 강원도 홍천 그리고 전북의 진안 그리고 이 전남의 보성 여기다가 1000헥타씩 우선 규모를 확정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이제 산이 작아서 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네. 저렇게 합쳐서 하니까 잘 되는구나. 우리 산림의 소득도 증대하고 우리 국가 자원도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나무를 잘 키워놓고도 베어내려올 길이 없다고 하죠. 이 길을 임도라고 하나요? 임도라고 합니다. 네, 이걸 많이 강조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어디 이렇게 나가고 외제 나가면은 산지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산업은 인프라가 그쪽이 잘 돼야 발전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산림도 그 산림의 인프라는 것은 임도인데 네. 예,
그리고 또 농촌에서 지금 농촌의 인구들이 굉장히 노령화되셨죠. 네. 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줄고. 그래서 임도도 없는 데서 옛날 모양 나무 찌개지고 이거를 해야다 하는 파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도가 꼭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녹색혁명을 일으켰다 그랬죠. 70년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을길 넓히고 새마을운동에서 또 경운기 트랙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계화했기 때문에 70년대 우리나라가 쌀 농사를 작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녹색혁명을 했다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임업도 그런 그 인도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넓혀서 이런 임업 생산도 기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싸게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는데도 네. 굉장히 좀 저렴한 경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임도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산불이 나면은 진화하는데도 필요하고 우리 그 뭡니까 마을 간에 네. 또 그 연결할 수 산길을 있는. 이면은 그런 연결도로도 되고 네. 또 심지어 둘레길도 요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되면. 네. 그것뿐이 아니라 각종 복지시설이나 이거 하는데도 임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업도 이제 이만큼 목재가 많이 자라고 좋아졌기 때문에 꼭 임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걸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임업의 산업으로서 확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먹거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우리 더덕이나 도라지가 정말 좋다고 해서 저도 목 때문에 많이 먹고 있는데 이 FTA다 뭐다 해서 시장 개방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네.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게 오면 더덕이 도라지가 좋다고 그래서 네. 그것들을 많이 잡수죠. 그리고 산나물 자체가 전부 웰빙 식품입니다. 네. 먹으면 건강하고 다 콜레스테롤도 없고 이게 좋아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각국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됨으로써 외국 임산물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금년도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라는 중국과 한중 FTA 체결이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 임산물이 받는 타격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앙회에서는 그 우리 임산물을 우리가 생산 지도를 했으니까 그 일선 조합을 통해서 그걸 다 사들여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번에 여주에 시설하는 임산물 유통센터 거기서 가공을 해서 그래서 이 소비자가 믿고 잡수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해줌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올려주고 또 우리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잡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우리가 임산물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FTA 말고도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으면 여태까지는 보상을 받기가 좀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뭐 이상기온뿐이 아니라 그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 우리 산림은 적어도 50년 이상 나무를 길러야 제대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갖고 온 그 투자한 돈도 요거 다 회수를 한 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 임업인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2015년 내년부터 이 시범 사업이 들어가고 2018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산주들이 또 임업 이외의 단기 임산물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대부분이 그런 걸 겁이 나서 자본을 투자를 못했는데 이제 여력이 있는 산주들이나 그런 임산물 단기 임산물 재배자들이 이제 자기 돈을 투자해서도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돼서 우리 아주 임업인들에게는 참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곳. 산림조합의 장일환 회장을 찾아갔다. 여기 집무실 둘러보니까 이게 특이하게 다 나무로 지어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 뭐 나무는 인체에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걸 하면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특히 여기에 지은 이 나무는 우리가 여주 목재유통센터에서 가공을 해서 그래서 특히 우리 나무, 우리가 생산한 나무 네. 이걸로 우리가 이렇게 내장을 했습니다. 평소에 취미는 등산 말고 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전 뭐 주로 취미 생활을 휴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산에 오르지 않으면은 친이들과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손으로 바둑을 두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손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거기다 이제 상대를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담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바둑을 통해서 또 수양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데 좋은 게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저기 1층에 인삼물 마트 있던데 네, 있습니다. 혹시 구경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죠. 가십시오. 네. 일어나세요. 네.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마트. 생산자에서 소비자라는 단순한 직거래 구조를 거치는 로컬 유통으로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게 해주고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회장님은 임산물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나는 뭐 평소에는 이제 표고버섯, 또 더덕 이런 도라지, 표고버섯. 이게 이런 지금 걸 많이 표고버섯인가요? 먹어요. 이게 표고버섯이죠. 이 표고버섯은 향도 좋고 네. 또 먹으면 식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효도 있다고 그래요. 약효요. 이게 다 지금 조합에서 재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재배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중앙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버섯을 이런 건조시키고 네. 포장을 해서 우리 매장으로 오고 전국의 하나로 마트라든지 이런 큰 유통 이런 데로 우리 공급을 해줘요. 특히 우리 산과 들의 전기를 받아 자라는 국산 임산물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산림이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천혜의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산 임산물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임산물 가공 공장에서 직접 수집 가공된다. 임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해썹 적용업소로 지정된 이곳에서 70여 가지 임산물과 농산물을 엄선해 자동화된 포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목재 유통센터. 이곳에서는 연간 3만 세제곱미터의 국산 목재를 생산하며 전체 목재 소비량의 6%에 불과한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력 사업인 국내산 낙엽송은 내구성이 탁월하며 강도가 높아 그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목재 수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됐으며 수요자는 고품질의 국내산 낙엽송 목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네.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곳입니다. 그럼 직접 집도 지어주시고 그런가요? 저희 국산 목재를 저희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고 가공을 해서 저희들이 제품으로 판매도 하고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시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나 침실 등 공간별 목재 사용을 연출한 이곳은 새집 증후군이나 아토피 피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소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나무가 좀 재질이 다른 것 같은데 다 좀 향도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잣나무 집성제로 만든 척걸상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특히 어린이들 건강에 아주 유익한 그런 물질들을 발산을 해서 특히나 더 좋은 책상입니다. 여기 앉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되겠네요. 피톤치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 역시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겨울철 친환경 연료인 펠릿이 바로 그것인데 이 같은 복합 경영은 원목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 방법이다.
앞으로 산림조합이 주도하게 될 미래 산업을 기대해 본다. 네, 임업이 이제 첨단 미래 산업으로 이제 도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수한 인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양성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 현재까지 우리가 3개 훈련원에서 그런 이제 이 산림 작업이라든지 뭐 벌채라든지 나무를 가꾸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계속 할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경북의 청송에다가 임업인 종합연수원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앞으로 좀 고급 인력을 길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임업도 좀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6차 산업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고급 인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산지나 임업인을 상대로 교육을 했던 것을 이번엔 좀 조금 고급화해서 앞으로 산림을 전체를 돌아보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앞으로도 특화된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예. 네,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해외에서 좀 목재, 나무 베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과 달라서 지금 그 목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산림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에서 지금 자연적으로 천연림에 대해서는 벌채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통나무째 비워서 사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꼭 불가피하게 현재도 나무가 이렇게 푸르고 꽉 차 있습니다만은 현재 작업자족하는 거는 17%밖에 안 돼요. 그리고 83%를 외국에서 사오게 됩니다. 그 83%를 산다는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한 3조 원어치를 사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은 어차피 이제 해외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걸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목재뿐 아니라 이제 환경을 위해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네. 여러 가지 탄소 흡수원, 쪽 배출권 이런 걸 생각해서도 지금 1994년 베트남에 조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와서 2009년도부터 10만 헥타를 조림할 계획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14,000헥타를 조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자그마치 이 조림으로 쓸 임지를 50만 헥타를 인도네시아와 MOU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기후변화 또 산림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산림 이런 걸 하느라고 20만 헥타를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MOU 협정을 했고요. 이렇게 70만 헥타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10만 헥타를 조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만 해도 한 많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외국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착수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꼭 그건 해야 되겠고 나무를 심어서 목재를 기를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료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이런 조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힘이 들으면 우리 조합에다가 와서 위탁하려면 우리가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많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흡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목재 자원을 좀 그렇게 힘들어져야 앞으로 네. 이거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선봉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외 사업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우리랑 가까운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요? 북한도 거기 참 면적이 많습니다. 네. 지금 황폐된 면적이 98년 기준인가 보니까 243만 헥타라고 그러니까 네. 엄청난 면적이죠. 그게 지금 황폐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이제 개간이라든지 무단연료 채취 벌채 이런 걸 통해서 그 인구가 집산된 지역에 황폐가 되어 있고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 면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몇 년도부터 북한에 좀 조림을 같이 협조해서 해줄까 하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우리 중앙에도 산림조합 중앙에도
몇 년 전에 금강산에 감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좀 해서 그 식량도 구하고 그러니까 유실수를 갖다 심어줬는데 요새 이렇게 양극에 이런 경색되는 바람에 이렇게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우선 그 묘목이라든지 이런 양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좀 마음을 열고 같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면 우리 산림조합이 제일 앞장서서 그걸 꼭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북한 산림 황폐화가 좀 심각해 보이네요. 심각하죠. 네. 우리나라가 그 전에 많이 황폐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집계가 한 70만 헥타라 그랬거든. 그게 한 3.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구 한말 때부터 우리는 벌써 황폐가 시작됐거든요. 그때는 한성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이죠. 네. 서울이나 개성 또 이런 항만 도시 이런데 인구가 많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료는 나무 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마구잡이로 연료를 채취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구 한말 때부터 이게 이제 피해가 오고 됐어요. 역사가 기네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일제 강점기 하에서 네. 그 사람들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세계대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나무만 벼다가 전략 물자로 갖다가 배 만들고 그런 데 갖다 썼어요. 그때 좋은 나무가 많이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가 1945년도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광복을 맞았죠.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그 일본 사람들한테 앞전기에 그 억압당하고 그런 국민들이 그때는 이제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치안 부재, 뭐 경제적으로 사회가 혼란하거든요. 그 틈을 타서 우리 손으로 그거를 또 많이 황폐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겼죠. 6.25 전쟁. 네. 서울이 또 위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주민들이 전부가 피난길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1월 달에. 예. 그러니까 전부 연료를 무작위로 막 차치를 한 거예요. 잘 떼겨지는 좋은 나무만 벼다가 먼저 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황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의욕의 본을 좀 받아야 돼요. 그 당시 2차 대전에 독일은 패전국이죠. 패전국인데도 지금 나무가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나무를 잘 가꾼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때 패전국에서 승전국들이 그 나무를 비워가려고 그랬어요. 전후복구로 해서. 일본에서, 독일에서는 그때 미망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간띠를 하고 우리는 나를 가져갈 망정 남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킨 게 지금 세계적인 이런 산림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왜냐하면 일반 물자가 모자라면 밤새서 공상해서 만들면 되지만 우리가 나무를 목재로 기르기까지는 50년, 60년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걸로 좀 서로 좀 매스컴에서도 기회 있으면 계도를 해서 우리 애림 사상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네,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회장님께 산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게 산이란 어떤 존재냐 물어보시면 참 산은 제 애인 같은 존재입니다. 제 일생을 산하고 같이 하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산과 더불어 내가 당초에 생각지 않았던 직장에 와서 이렇게 제 일생을 핫수로 지금 51년째, 만 50년이니까 이걸 이거 하다 보니까 산은 참 제 식구와 같고 또 이것은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산을 잘 가꾸면은 이 국토 보존이 됩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앞으로 더 여유 있는 웰빙 생활을 하려면은 누구든지 산과 가깝게 해서 해야지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평화롭고 산은 어머니와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그렇게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부터라도 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산을 좀 잘 같이 가꾸는 데 동참하셔서 아주 좋은 앞으로의 여생을 산과 더불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 넘게 유리강산을 참 푸르게 만든 장본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임업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숲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지 아시죠? 네. 1년에 한 109조 원의 그런 혜택을 봅니다. 109조. 공익적인 기능으로. 그게 한 사람 앞에 따지면 216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산주들은 그걸 못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산을 잘 가꾸면은 그래서 그 기능을 볼 때 왜 그렇게 뭐냐 그러더니 우선 맑은 물을 만드는 정수 작업, 네. 또 토사 유출, 그러니까 흙이나 이런 거 무너지지 않고, 또 이런 또 이 여러 가지 보안임이라고 있어요. 이런 또 공기를 맑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마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전부 따지면은 그게 1년에 109조 원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살림을 잘 가꿔서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숨을 쉬고 마시면서 행복한 이런 국가를 만드는데 저희 산림조합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말 숲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장일화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만 주력했는데요. 이제는 산을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보물,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국가 자원으로 키우는 변화가 기대됩니다. 인물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